안녕하세요. 배움툴 대표 최경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동영상은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가이드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아주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 관악구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 선택하기에 있어서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학생들 경우는 유난히 멋있어 보이는 교복이라든가 3년 동안 계속 먹어야 되니까 급식도 당연히 맛있다고 소문난 학들이 필요할 거고 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선택 기준들의 한 가지가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대학 진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 진학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선택 기준을 대학 진학에 바탕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내신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높은 지금의 입시 제도니까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내신 비중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신이 어떤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툴은 지금 단연관 관악이나 또는 동작 지역에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학교 시험 문제를 계속 분석해서 이원목소 분류표도 만들어보고 출제력 경향을 파악해서 적중률 높은 시험 대비 교재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모집을 했겠죠. 이때 쌓인 경험이랑 그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고1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관악구 고등학교의 각 교과별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국어가 어떻고, 이 학교의 수학이 어떻고, 이 학교의 영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구항고를 먼저 한번 볼게요. 구항고에서 지금 뭘 볼 거냐면 국어와 수학과 영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시험 유형과 출제 경향은 어떤 것인가 3년치 정도 부족된 것인데 일단 구항고의 국어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2가지와 학교 프린트물을 가지고 시험 범위를 측정을 하고 시험 유형은 교과서 이외의 외부 지문 및 보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교과서 이외의 외부 지문이 자주 활용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단원 전체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서 세부 내용 암기 및 다른 상황의 적용,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은 편이다. 즉 난이도는 중상 정도가 될 건데 모의고사 및 다양한 작품과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거든요. 평소에 국어 합승량이 부족할 경우에 단기간에 점수 상승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외부 지문이 있고 모의고사 다른 작품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수학 한번 볼게요. 수학은 대단원 3개 정도에서 출제됩니다. 라고 있고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 중심이다. 교과서 중심이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묻기 위해서 변별력을 묻는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난이도는 중.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중심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계속 대비해주고 반복해주고 이해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한다면 중상 이상의 성적은 가능한데 변별력을 묻는 한두 문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영어의 경우는 영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단원 한 2개 정도 모의고사는 한 편 리스닝까지 있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문제도 까다롭지도 않고 평이한 편인데 대부분의 지문이 교과서와 모의고사 위주의 지문이라서 시험 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 난이도는 중정도다 라고 했는데 교과서와 모의고사 지문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상위권 성적은 가능하다. 국영수 모두 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내신 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국어의 경우는 교과서 외 지문이 많이 출제되니까 평상시부터 좀 준비가 필요하다. 학습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광신고 한번 볼게요. 국어 대단원 2개와 학교 프린트물 비슷하죠. 교과서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돼, 즉 변별력 때문에 응용 심하다는 문제가 2-3문제 출제된다. 있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기 때문에 평이한 편 고득점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이 나오니까 누가 실수하지 않겠느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정도가 되겠죠.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위주로 공부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별력 때문에 응용 위주. 대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꼼꼼하고 반복되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광신고의 수학 한번 볼게요. 대단원은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각종 모의고사 기출. 교과서가 바탕이나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 다시 출제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도 꼼꼼히 봐야 돼 라는 정도. 난이도가 쉽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니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 학습인 것이 필요한. 난이도는 중상. 이렇게 되겠네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이 프린트 문제가 그리고 쉽지는 않아 라는 정도고요.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상 문제도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반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 대단원 2개, 모의고사는 1편, 모의고사 2개년에 해당하는 리스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지 않은 편, 즉 많은 편이고 난이도 편차가 큰 편이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쉬웠는데 올해는 어렵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어법 어휘 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익함 및 영작 암기 등 다양한 방면의 학습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 반의어 등 다양한 어휘 문항과 요약하기, 어법 문항이 출제되므로 평소 어휘 어법에 대한 학습이 요구돼 난이도는 중3에서 3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다라는데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난이도 편차가 큰 편이니까 이게 올해는 어렵고 작년엔 쉬웠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늘 기본기를 다지면서 심화 공부까지 공부해야 하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영어 기본기가 탄탄한 상위권의 경우 심화반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추천하는 편입니다. 학년별로 난이도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 즉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남강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남강고 국어 대단원은 1개 정도,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교과서 작품 중에서 주요 부분 및 출제 포인트 부분은 대부분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고, 평소 학교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활동 부분 암기하고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풀이가 가능한. 단 학교별 출제 선생님별 난이도 변동이 심한 편이다.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보이는데, 문제 난이도 보통 수준의 문제들이 다소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추천할 만합니다. 네,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서 점수 하락폭이 큰 학교이므로 지속적인 학교 학습이 필요한 학교다라는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대단원 3개 정도 되는데 교과서 유형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변별력을 위한 한두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된다. 한두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많은데 기본 교재, 자체 교재 정도면 충분히 상위권 진입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평이한 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한데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그 변별력을 위한 그 한두 문제 때문인데 이 정도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영어 볼게요. 대단원 2개, 모의고사 1편 정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문제도 까다롭지 않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나르기 어렵다. 쉬운 문제다, 실수 없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1학년 때까지는 무난하게 학습이 가능한데 2학년 때부터 부교재, EBS를 주로 다루는데 책 한 반권 분량 정도의 범위가 나오므로 학년이 상승됨에 따라서 부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남강고 1학년 때는 좀 편이한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까다로워진다. 이 정도가 총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곡고. 이거는 대단원 2개의 학교 프린트물. 범위는 많은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도 떨어지는 단원의 경우는 간략하게 핵심만 잡아도 문제풀이는 충분하다는, 중요 작품의 경우 세부 내용 및 연계 작품들을 자주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 및 평소 국어 능력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된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주변 학교들 중에서 국어 공부 부담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 범위와 내용 모두 많은 편이지만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 학년 상승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수 유지가 가능한 학교예요. 지금 난관고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겠죠. 수학의 경우 대단원 2개. 수학 교과서 문제를 기본으로 출제하나 이번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낯설게 느끼는 유형의 문제를 다시 출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이런 거예요. 교과서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가끔씩입니다. 가끔씩 교과서 이외의 문제가 출제되니까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끊임없이 꼼꼼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평상시에도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겠죠. 영어 대단원 2개, 리딩 파워 4가지 정도, 4강 정도, 내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영작 요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영작과 요약, 문제가 변별력을 갖는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의 키워드를 활용하지만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품사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신 대비는 비교적 쉬운 편인데 학교 문제가 쉬운 편이라 내신 등급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요약문이나 주제를 쓰는 영어로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국어가 쉬운 듯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학이랑 영어에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 문형여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의 경우 시험 범위는 대단원 2개와 학교 프린트물, 많은 출제 범위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대부분 출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 및 교과서 이외의 작품 상황에 적용하기는 문제 유형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습서 이외에 평소 수업에서 담당 선생님의 관점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신 대비가 좀 무난한 편이긴 한데 다만 문제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나 범위나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실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범위가 워낙 많다라는 것이죠. 수학 볼게요. 대단원 3개. 출제 난이도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출제 난이도가 들쭉날쭉한다라는 것인데 고난도 문제를 다시 출제하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반복한다. 시험 난이도 기복이 심하여 내신 관리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나눠주는 팁은 따로 없어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긴 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대한 훈련 및 적응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어렵고 한 번은 쉽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올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경우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영어 대단원 2개와 리스닝, 자체, 수능 어휘가 나온다.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고 상위 학년 모의고사 지문도 출제된다. 학교 자체 단어장도 범위에 포함되어 시험 자체가 많이 까다로운 편이다. 되어 있는데 운영용어 영어는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범위가 많아요. 영어 실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고 어휘나 어법이 많이 변형되어서 출제되고 어법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서 운영용어의 경우는 영어가 좀 난이도가 좀 성보고 국어의 경우 대단원 2개, 학교 프린트물, 자체 어휘지. 기본적인 이론 문제들 주류가 되는데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주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서술형 문제 하나당 답을 여러 개 쓰게 하여서 부분 점수 감점을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자체 어휘집에서 한자 성어 및 속담 문제를 꼭 출제하고 까다로운 서술형 대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시험 대비에 있어서 학생들 혼자 하긴 좀 어렵고 수학의 경우 대단원 2개, 기본적인 난이도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문제가 변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학교 프린트 및 모의고사 유형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수학 공부에 부담이 크다. 이거는 좀 수학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맞는데
비교적 학교 진도가 빠른 편이고 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문제도 까다로워서 기초가 없으면 상위권집이 어렵고 아이들이 성국어에서 수학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데 극복 가능합니다. 자, 영어 대단원 3개, 그 다음에 그라머가 나오는데 어법, 어휘, 내용에 대한 파악 등 다양한 방면의 학습이 요구됩니다. 시험 범위 내 지문이 아닌 외부 문장을 이용해서 어휘, 어법 문제를 출제하고 관련 문법 문제까지 꼼꼼하게 연습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평균이 높은 편이라 한 문제의 실수라도 등급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채 빈칸을 채워하는 유형들이 출제되어서 주요 구문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단 어법에 관하여는 지문 변형을 하는 편이므로 단순 암기가 아닌 어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범위가 적고 내용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 부담은 적습니다. 수학에서 좀 현재 좀 부담이 적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숭이여고 국어 대단원 3개와 학교 프린트물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고 문제 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평이한 문제보단 고1 때부터 수능형 문제로 대부분 출제되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응용력까지 있어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 난이도는 3.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프린트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도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학습처럼 점수 따기가 좀 어려운 학교고 이게 따로 이 대비하는 좀 스킬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학습량도 좀 많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수학은 대단원 3개 그리고 교과서 유형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변형 문제가 같이 출제된다. 기본기가 잡혀있지 않다면 비추천하는 학교인데 난이도가 중 이상 되는 교재를 2-3번 반복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좀 많아요. 고득점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영어 대단원 2개 모의고사 수능 어휘 시험 범위 자체가 많고 문제도 어렵다. 범위도 많은데 문제도 어렵다. 고난도 단어장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외부 지문까지 활용할 난이도 최상 상.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내신 가기가 매우 어려운 학교. 숭이여고는 국영수에 걸쳐서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실링복 국어 대단원 2개 학교 프린트물 자체 어휘지. 시험 범위나 문제는 편의하고 크게 응용이나 심한 문제도 거의 없어요. 기본 문제에서 살짝만 변형한 정도라서 시험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은 없음. 난이도 중간.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쉬운 학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문제와 그 다음에 풀이를 병행하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수학의 경우 대단원 3개. 교과서 위주의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변형 문제가 한 2-3개 정도 존재하며 충분히 공략 가능한 변형 문제입니다. 내신 대비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학교 시험이 문제가 쉬우니까 충분히 내신 등급 확보가 가능한 편. 영어 대단원 2개, 모의고사 일부 지문, 그리고 그러면 시험 범위나 문제 모두 편의한 수준. 평균 점수가 높음. 다만 문법 예제가 지문에 없는 문장이 나오므로 연습이 필요한. 내신 대비가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등급 확보 충분히 어렵지 않고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잘 준비하면 충분히 고득점. 학년이 상승하면 난이도는 좀 올라가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신림계의 경우, 신림고의 경우 내신 대비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림여고 한번 볼게요. 국어 대단원 2개 학교 프린트물과 연계 작품들.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은 아닌데 연계 작품을 통한 응용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특히 문법의 경우는 모의고사 형태로 응용해서 출제한 범위가 적은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점점 더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이 변화되는 중이고 단순한 교과서 내용 외에 외부 지문 응용부터 고난이도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고득점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수학 대단원 4개 교과서 기본 유형 문제보다 변형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년별, 학기별로 난이도 차이가 좀 아주 심한 편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야만 성취도가 생기고
내신 관리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신 관리는 어렵다라고 딱 단언하는 게 옳을 것 같고, 영어 대단원 2개, 리스닝, 어휘 끝 수능, 1학년 지필고사의 경우 시험 대비는 수월하나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서 내신 관리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2학년, 3학년 시험 난이도는 높은 편. 수행평가가 지필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고, 지필과 별도로 수행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등급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도 학생 수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등급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림연구의 경우는 내신 대비도 좀 어려운데 수행평가의 비중도 워낙 많아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훨씬 더 상승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수도요고, 국어, 대단원 2개, 학교 프린트물, 범위는 평이한 편, 시험 문제도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역시나 응용 심화 문제가 출제되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형태, 대부분 학교가 있죠. 국어 과목에서는 내신 따비가 수월한 편이고 학교별, 선생님별 난이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학교다. 변별력을 갖는 문제가 확보는 되는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대단원은 그다음에 수학, 대단원 2개, 교과서 유형의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라 고득점은 가능한데 다만 다른 아이들도 다 고득점이 많다는 단점은 발생합니다. 쉬운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 영어, 대단원 2개, 모의고사 1편, 그러니까 어법, 어휘 내용에 대한 파악 등 다양한 방면의 학습이 요구된다. 동의어, 반의어 등 어려운 어휘 문항과 어법 문항이 출제되므로 평소 어휘, 어법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지문 변형을 학습하는 편이므로 단순 암기대로 문제를 풀 경우 오답이 생길 수 있다.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신 대비는 어렵지 않게 가능한 학교인데 다양한 핸드아웃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므로 여러 지문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한, 말은 예쁘게 했는데요, 시험 보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고 이렇게 보는데 국어, 소단은 3개, 교과서 외 지문 작품들이 나온다.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아서 시험 대비가 수월한 편. 교과서 외 작품들이 출제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를 꼼꼼히 학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 다만 아이들 모두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높으니까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학, 소단은 3개, 지필고사의 경우는 전체 시험 경향은 어렵지 않으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몇 문제가 수능 연계 또는 시중 교재에서 출제된다.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반복 연습해서 풀이를 정확하게 익힌다면 고득점은 가능한데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선 실수 없이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좀 안는 편입니다. 영어, 대단원 2개, 리스닝, 모의고사 1편, 2학년은 EBS 교재. 1학년 지필고사의 경우 시험 대비는 수월하나 수행평가의 비중이 크고 학생 수가 적어서 점수에 비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는 어렵다. 시험별 난이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수행평가가 지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필과 별도로 수행평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등급 확보가 좀 어렵고 학생 수도 적어서 등급 따기는 어려우니까 문제가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학생 수도 적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긴 있는데 시험 범위가 까다롭지 않지만 학생 수가 적다라든가 일반적인 범위보다 2~3배 많은 범위를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비추천할 만한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요. 일반론을 제가 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국영수로 해서 이게 좀 호불호도 있는 거고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만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포인트들도 있으니까 학원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문 상담 전화드리면 조금 더 학생 입맛에 맞고 학생한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지 못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잡아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